앞서 전해드렸던 이 지하 주차장 참변 외에도 다른 피해 소식도 계속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 이 포항의 펜션 한 동이 통째로 집안과 함께 하천에 무너져 내리면서 잠겨버린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하. 건물 하나가 기운 채 절반쯤 잠겨 있죠. 주변 건물도 일부 침수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해 건물 앞쪽에 한 4, 5m 앞에 강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집안이 물에 잠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신축으로 펜션을 운영하던 4개 건물 중 하나였는데요. 관광객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외부와 연결되는 다리가 끊겨서 이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집안 침하가 시작되자마자 펜션에 머물고 있는 투숙객 6명 대피한 상황이라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전히 탈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건물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사고에 대해서도 또 일부 누리꾼들이 이 펜션 주인을 향해서 뭐 부실공사 아니냐고 또 무차별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네.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게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드러난 어떤 결과만 보고 펜션 또 운영자가 뭐 부실공사를 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주변에 뭐 해서 뭐가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펜션 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어쨌든 저렇게 해서 갑자기 토사들이 밀려와서 집안이 침식돼서 그나마 이제 건물이 튼튼해서 나머지는 무사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펜션 주인의 좀 입장, 갑자기 펜션 지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졌을 때 이분의 어떤 그 심정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그렇죠. 것이 더 먼저지 전혀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정말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해당 펜션은요, 지난 7월 중순에 새로 이 개장한 곳입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개업 2달 만에 펜션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펜션 이 사장,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누나하고 매형이 거기 계셨는데 새벽에 나왔죠. 나오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없죠. 지금 주저앉은 데가 7월 중순에 오픈한대요. 집안이 약해서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그 땅 앞으로가 풀빌라 앞에 그 땅이 그 하천 부지가 있었거든요. 한 20m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 다 떠내려가고 계속 땅이 유실돼 가면서 결국 풀빌라 앞에까지 낭떠러지처럼 다 물살에 깎여버리니까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앞서 이 지하 주차장 참사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일부 네티즌들의 이 무차별적인 이 비난,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그 대형 참사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응급 복구하는 겁니다. 네. 또 인명 구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잘잘못을 따지는 데는 굉장히 정확한 조사와 또 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인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그 사고 규명 원인 이런 것은 전문가 또 수사 당국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 누리꾼들이 괜히 이렇게 뭐 자기 의견을 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쓸데없는 일이다. 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곳곳에서 또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자, 중학교 바로 뒤쪽에 산 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자, 거대한 산 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치 파도 치듯이 아래로 밀려 내려옵니다. 붉은 토사에 승용차마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는데요. 언덕 위에 나무도 뿌리째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 어제 오전 6시쯤 포항의 한 중학교 뒤편에 산 비탈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겁이 나죠. 집 주변에 이런 게 있으니 처음 보니까는 겁도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죠. 떨리고 손도 떨리고 나뭇가지 이런 거 하고 같이 돌하고 막 같이 막 펑 소리가 났어요. 처음이죠.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태풍이 비와 바람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사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미리 다들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린 모습 정말 주민들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 빠른 복구가 필요하겠죠. 네, 복구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너진 비탈은 중학교 건물 뒤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항과 경주의 일부 학교들은 이날 휴교령을 내리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한 상황이고요. 포항시는 산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를 파악하고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산사태로 인해서 주민조차도 이런 거는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시쯤부터 오늘 오전 8시쯤부터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사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흙을 퍼내는데도 일단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토사가 막았던 주변 골목 이런 곳들을 곳곳들이 다 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전기 배선 등 이 시설물까지 복구를 하기까지는 정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 이웃의 일입니다. 다른 이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포항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좀 베풀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하게 되면 즉각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죠. 어떤 이 지원이 가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 도움이 있고요. 네.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의 문제, 네. 특히 이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는 또 역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네.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얘기했지만은 가급적 빨리 모든 절차를 지금 최대한 빨리 앞당겨라 네. 이런 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별 재난구역 선포하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신속한 지원과 빠른 복구가 이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시급합니다. 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빨리 닿기를 바라보겠습니다.